아들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형제의 손에 죽은 자가 6, 병으로 요절한 자가 2, 유배를 간 자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세종입니다. 한글을 만든 왕, 치국이를 만든 왕,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군. 그런데 그 성군이 남긴 유산이 피바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이 피를 처음 접한 것은 2살 때였습니다. 1398년 아버지 이방원이 이복 동생 방번과 방석을 죽이고 정도전에 목을 자른 밤,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그 밤은 세종의 기억이 없었겠지만 이 이야기는 평생 그의 곁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4살에는 아버지가 형 방간을 쳐내는 2차 왕자의 난을 겪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그 형제가 또 형제를 쳐내는 구도. 궁안의 소란이 어린 세종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14해를 세자로 키운 맏아들 양령을 태종이 하루아침에 끌어내렸을 때 세종의 나이 22이었습니다. 형 대신 세자가 되라는 명이 떨어지자 세종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형에 대한 미안함이었는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왕이 된 직후 아버지는 한 가지 일을 더 저질렀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을 영모죄로 잡아 목을 자른 것입니다. 외척이 왕권을 흔드는 일을 미리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인이 아버지의 손에 죽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이복 동생을 죽이는 것을 들으며 자랐고 친형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으며 장인이 아버지에게 목이 잘리는 것까지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가 많으면 피가 흐른다. 권력 앞에서 형제는 없다. 이 2가지를 세종만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왕자를 18명이나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시대에 있습니다. 조선 초기 영아 사망률은 왕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낳아야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왕자의 숫자가 곧 왕실의 안정이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세종 자신의 몸에 있습니다. 극심한 당뇨로 갈증이 가시지 않았고 안질로 앞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왕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왕통을 이을 보험은 많을수록 나았습니다. 3번째 이유는 소원 황후에게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잃은 왕비에게 남은 보호막은 왕의 사랑과 왕자의 숫자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곧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시대의 요구, 왕의 병약한 몸, 왕비의 생존 전략, 이 3가지가 겹쳐 18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것과 결과를 몰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자들은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경전과 무략을 겸비해 신하들이 제갈량에 견줄 만큼 뛰어났습니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몸이 약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정반대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말 위에서 빛나는 무인의 기질. 책상 앞에서 빛나는 형과 말 위에서 빛나는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서예와 시문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이 퍼진 당대 최고의 예인이었습니다. 여섯째 금성대군은 강직한 성품으로 훗날 어린 조카를 끝까지 지키려다 목숨을 잃게 될 왕자였습니다. 세종은 왕자들을 정치에서 멀리 두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석보상절 편찬을 맡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한글 보급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한 축을 맡은 수양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수양의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지만 출세의 길이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한명회, 권남. 이 사람들에게 수양은 유일한 가능성이었고 수양에게 이들은 훗날 꺼낼 칼이었습니다. 세종이 수양의 야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세종이 수양을 두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황보인과 김종서에게 어린 세손을 맡기겠다는 것이 세종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앞을 막아선 신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왕족이 칼을 들면 신하는 무릎을 꿇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종은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1444년 광평대군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21달 뒤 평원대군도 같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1446년 소헌황후가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해 사이에 아들 둘과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세종의 몸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흑막의 구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의 눈이 먼저 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54. 이 왕이 남기고 간 것은 한글과 치국이만이 아니라 18왕자, 그리고 그 왕자들 사이에서 곧 터져나올 피바다였습니다. 이후의 일은 예정된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서리마홉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2살짜리 단종이 왕에 올랐으나 어린 왕을 지켜줄 울타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습니다. 계유정난.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눕히고 그 밤안에 황보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종이 세 손을 맡긴 고명 대신들이 하룻밤 만에 쓸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이 첫 번째였습니다. 강화도에 유배 보낸 뒤에 80날 만에 사약을 내렸습니다. 36. 동아시아의 이름을 날린 명필이 형의 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30에 처형당했습니다. 세종의 아들 가운데 조카를 끝까지 선택한 것은 이 왕자 하나뿐이었습니다. 1457년 영월로 쫓겨난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의 손자가 세종의 둘째 아들에게 죽은 것입니다. 세종의 적자 8의 결산입니다. 맏아들 문종은 39에 죽었습니다. 둘째 수양은 형제와 조카의 피를 묻히고 왕이 되었습니다. 셋째 안평은 36에 사사당했습니다. 넷째 임명만이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습니다. 다섯째 광평과 일곱째 평원은 세종이 살아있을 때 천연두로 요절했습니다. 여섯째 금성은 30에 처형당했습니다. 서자 열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죽거나 유배당한 형제가 최소 6, 요절한 2를 합하면 전체의 거의 절반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태종의 왕자의 난 때 죽은 왕자가 4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사이의 피바다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참혹했으니 태종이 두려워한 일이 아들의 세대에서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된 것입니다. 세종의 실패는 왕으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실패였습니다. 잔혹한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피를 묻히는 일을 자기 대에서 끝냈습니다. 세종은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이 다음 세대에 더 큰 피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묻히지 않은 피를 아들들이 대신 묻힌 셈이었습니다. 태종은 칼로 답했고 세종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칼은 잔혹했지만 효과가 있었고 침묵은 인자했지만 피바다를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이었는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북 성주 선석산에 가면 지금도 태실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아들 18명의 태를 묻은 자리, 2줄 횡대로 늘어선 태실들이 5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태실 바로 옆에 금성대군의 태실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줄 안에 수양대군의 태실도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의 태가 자기가 죽인 형제들의 태가 같은 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세종이 이 산을 고를 때 분명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왕실의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과학을 일으켰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아버지로서 남긴 유산은 피바다였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알면서 외면한 것인지 그 답은 세종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세종은 그 답을 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선석산 태실에 바람이 붑니다. 500년 전 아버지가 묻어놓은 아들들의 태 위로 지금도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무엇을 속삭이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과 18의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